여기 찍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시민고든 경원고든 봐요. 어차피 그 딴 놈처럼 태병성이처럼 구독과 알림 해놔. 좋아요는 안 눌러도 되니까. 하긴 하는데 좋아요 누른 놈도 있대. 미친놈 아니야. 변태인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으니. 122번 보시면 x, lnx와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기울기가 t인 직선 밑줄 치시면 되고 fx의 접한대 즉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t인 거야. 야, 한번 풀어줬지 싶은데 그 접점의 좌표를 gt라고 하자. y = fx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 어디에서? 원점에서 너의 끈 접선의 기울기가 a야. 너의 값을 구하래. 자, 문제 뭐 푸신 분도 있고 안 푸신 분도 있고 맞추신 분도 있고 틀리신 분도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내신 공부를 하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방법 이거 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따라가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읽었잖아. 기울기가 t인 직선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t 근데 그때 x 좌표를 gt라고 한대. 그러면 제 미분은 하시겠지. f 프라임에 뭐 많이 미분했던 아이니까 x 제곱이고요. 모함수 미분법 쓰시면 x분의 1에다가 x 곱하니까 1 마이너스 lnx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의 포인트가 G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T래. G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T래. 그러면 F 프라임에다가 GT를 집어 넣으면 그게 누가 돼야 돼? T가 돼야 돼. 이해가죠? 자, 문제 안에 내포하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식을 보면 그냥 씨발 저거지가 아니라 F 프라임이랑 누구랑 GT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왜? 합성했는데 T가 항등함수 T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 문제 포인트예요.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지. 문제를 뭐 풀고 못 풀고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 포인트를 잡아놓고 문제를 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와요. 그래?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GT라고 한다. 여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으시면 돼? GT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GT의 제곱에 1 마이너스 ln GT 그게 누가 돼야 돼? 접선의 기울기 T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다양하게 보시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냥 이걸 쓰면 안 돼. 여기에서 뒤에 가면 이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니 뒤에 가면 작년 수능 문제인가 9월 모의평가 문제 나오면 똑같은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비슷한 아이디어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F 프라임의 GT가 너네. 그러니까 너랑 너가 역함수 관계인 거는 알겠는데 여기에서 뭘 끄집어낼 수 있냐면 이거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G 인버스 T라는 아이는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T라는 거.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돼. 왜? 얘가 t거든. 그 양변에다가 그냥 누구를 합성하시면 되니 g 인버스를 합성하시면 된단 말이야.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원점에서 fx의 끝 접선의 기울기가 a다. 그러면 0,0에서 접점을 k, k의 lnk. 얘도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게 내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접점의 좌표 잡아가지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원점을 통과합니다라고 풀어도 답은 나와. 근데 시간이 걸리죠. 이게 반드시 무슨 관점에서 평균 변화율이랑 f'k랑 같다. 그래서 좌변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k 제곱분의 lnk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k 제곱에 1 마이너스 lnk 이렇게 되겠지. 얘 k제곱 같다라고 하시면 2 ln k가 얼마야? 1이야. k 값이 튀어나오지. 접점의 좌표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해가지고 굳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 x분의 ln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실 건데 여기 내가 접점을 잡았다는 거지. 여기 원점을 통과하시는 i니까 여기 여기가 k, fk일 거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습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누구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접선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해가 좀? k가 얼마 나옵니까? 루트 2가 나오지. 접점의 좌표가 루트 2, 여기에다가 루트 2 대입하시면 되니까 얼마 돼요?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동의하죠? 여기까지. 자, 그럼 나는 구했어요. 뭘 구했니? A 값은 구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A라 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A라 한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lnk 분의 k 제곱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k 값이 얼마야? 루트 2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그 값이 얼마가 돼? A가 되는 거죠. 이해가지고 자 A 값 구했고요. 선생님 G 프라임 A 값은 어디서 구하니? 자 G 프라임에 구하라고 한다고 막 여기서 이상한 짓 하시는데 자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G에 루트 2를 집어넣으시면 누가 나와? 2 루트 2분의 1이 나와요. 동의. 그러면 G 인버스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지 알아 몰라? 알지? 맞아요. 아니다, 뭐 잘못 썼어요. 이 G 루트 2가 2 루트 2분의 1이 아니죠. 왜냐하면 함수 fx니까. 자, 지금 fx를 쓴 거니까 얘를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써요. 그러면 좌표를 ct 원점에서 보는 기울기 a 구했으니까 a 값 구했고 g 프라임의 1을 구해라. g 프라임의 1을 구해라. 역함수로 풀기가 G의 루트 GA가 루트인 거지. GA가 루트인 거죠.
이해갑니까? GA가 루트인 거지. 그러면은 A 값은 여기다가 루트 2 대입하시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G 인버스 루트 2는 A 되잖아요. 이해하죠? 근데 역함수니까 문제에서 보는 G 프라임 루트 2니까 얘랑 얘 미분해서 곱한 게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지. 맞나요? 그거 이용하시면 제 값 구할 수 있지. 어차피 문제에서 묻는 게 G 프라임 루트 A 값이 얼마 나옵니까? 대입하면 루트 2 대입하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2분의 1 나오지. 그러니까 G 프라임 2분의 1 이거 보니까 A 값은 구했고 나머지 구할 수 있죠. 충분히 미분해서 푸시면 되네. 근데 저게 증가 그 역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역함수는 그 증가하면서 함수함수가 나와요. 근데 증가하면서 함수함수가 전제가 있는 거예요. F 프라임이 얘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에다가 GT를 합성한 게 T가 나온 거니까 F 프라임이랑 G는 서로 역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합성했는데 T가 나왔다는 건 F 프라임이랑 GT는 역함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G 인버스가 F 프라임을 작성했습니다. 네. 이거를 찾아내야 되고 이제 여기서 그냥 푸는 대로 푸셔도 되는데 그냥 요 사이에서 요게 눈에 보이면 훨씬 좋다는 거. 그냥 문제 풀어도 되는데 이거 보여드리니까 나머지 뭐 풀어하는 거야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123번이 자 이거 풀이를 하려면 좀 길기는 긴데 압축해서 푸는 방법이랑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려드릴 건데 수능 20번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 정답률이 많이 낮지는 않았고 기응, 니은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에서 y는 sin x에다가 접선을 그어 접점의 x 좌표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시겠대. n번째의 수를 an이라 하겠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자,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게 크게 어렵진 않으나 첫 번째 접근은 그려보자. 크게 그리나 작게 그리나 크게 그릴까요? 네 칸씩 가잖아. 세 칸씩 올라가지. 한 개만 더 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는 자 접선을 긋는데요. 접선을 꺼지고 여기서 꺼요. 이렇게 끊겠지. 너를 문제에서 뭐라고 하니? A1인 거야. 다음 너를 또 끄을 수 있죠. 이름은 A2가 되겠지. 또 끄을 수 있지.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 A3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는 문제는. 자, 기획 보시면 탄젠트 AN이 A의 M 플러스 분의 2파이니 라고 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계속 가시게 되면 하나, 둘, 셋 해가 쭉쭉쭉 간다고 치면 저 어디에 인가에 AN, 사인 AN이 되는 점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 쓸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에서 AN 콤마 사인 AN 두 점 사이에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아자인.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AN 플러스 2분의 파이 분자의 사인 AN 될 겁니다. 너라는 아이가 생각 여기에 AN 콤마 사인 AN 있을 건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인 미분하시면 코사인이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코사인 AN 되겠죠? 그러면 나누시고 넘어가실 수 있죠? 그러면 탄젠트 AN은 AN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성립합니다. 동의? 여기까지 오케이. 기억이 참이다 이거. 근데 이게 자 실제로 이런 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이거 집에 가서 정석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거에 탄젠트 AN은 AN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거의 근이 A1, A2, A3 쭉쭉쭉 가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탄젠트 X라는 아이랑 AN을 X로 두시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파이 Y 별편이 2분의 파이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이거의 교점에 X 좌표가 순서대로 누구라고 하는 거야? A1, A2, A3 이렇게 간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동치란 말이 이해가지고. 자 그러면 정석적인 풀이를 해드릴 건 하게 되면 나는 지금 이 사인 그래프를 지워야 되고 누구를 그려야 되겠니? 얘를 그려야 돼. 그걸 그려서 풀면 솔직히 니은 티듯이 되게 쉽게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석적인 건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약간 조금 빠르게 푸는 걸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니은은 굳이 안 그리고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자 니은만 탄젠트를 한번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탄젠트 A의 M 플러스 2 탄젠트 A의 M 플러스 2 마이너스 탄젠트 AN이 2파이보다 크니라고 물어. 자 탄젠트 AN이 얘였잖아. 탄젠트 AN이 얘였으니까 나 여기에다가 탄젠트 A의 M 플러스 2는 여기다가 얼마 쓰시면 돼? A의 M 플러스 2 쓰시면 되지. 그러면은 A의 M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뺄 거야. AN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면 너가 2파이보다 크니? 라고 되는 거고
2파이 날라가시면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이 2파이보다 크니라고 묻는 거랑 동치가 됩니다. 이까지 오케이. 대주.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니? 봐.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1을 집어넣으면 A3에서 A1을 뺏는 게 2파이보다 크니? 2 집어넣으면 A4에서 A2 뺏는 게 2파이보다 크니를 묻는 거랑 동일한 거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 A의 n 플러스 2에서 AN을 뺏는 게 2파이보다 크니라고 한단 말이야. 작으면 1 집어넣었다고 가정하면 A3에서 A1까지의 차가 2파이보다 큽니까? 묻는 거랑 동일한 거지. 그러면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아이가 그대로 여기 요거 그대로 미시게 되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같겠죠. 이해가지? 근데 A3라는 아이는 요거보다는 더 뒤쪽에 있잖아요. A3라는 아이는 요 점보다는 더 뒤쪽에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내가 끄었는 이만큼의 간격이 얼마야? 주기만큼이니까 2파이지. 그러면 A3는 여기 있으니까 A3에서 얘를 뺀 게 당연히 2파이보다는 크다 작다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또 질문하면 안 돼. 선생 이 집어넣어서 임마 A4에서 A2인 걸 보여줘. 똑같잖아.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뒤집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니은이 참이 되는 거야. 자, 원칙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원칙적으로 풀 때는 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단하시면 돼. 요 그래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자, 솔직히 이 디귿을 정말 엄밀하게 보여줘야 되면 이거 보여주면 되거든. 이거 보여주면 되는데 디귿 요 위에다가 쓸까? A에 n 플러스 1 자변으로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AN 크니 A에 n 플러스 3 빼기 A에 n 플러스 2. 자, 왜 요렇게 풉니까? 라고 하면 얘랑 얘 간격 차이가 얼마야? 1 차이 나지. 얘랑 얘 간격 차이가 얼마나? 1 차이 나. 맞잖아요. 요렇게 등식, 요 부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질 때는 요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시면 돼. 요거는 누구의 그래프를 이용한다? 탄젠트 x랑 2분의 x 플러스 2분의 파이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직선 끄우면 되니까 판단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 그릴 때 네 마음대로 멋대로 그리시면 안 돼. 막 대충 그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선을 그어서 그리셔야 되고. 근데 나는 지금 사인 컵을 가지고 판단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A1이랑 A3, A2랑 A4 이렇게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간격이 얼마짜리인 걸로 보여줄 거야? 2짜리인 걸로 보여줄 거야. 얘는 지금 간격이 1이잖아. 나는 얘랑 얘 차이, 얘랑 얘 차이에 어느 정도 직관적인 풀이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간격이 2짜리인 걸 보여줄 거라고. 그래서 모양을 요렇게 바꿀게요. 어떻게? 너가 넘어가. 그리고 너가 넘어와. 그러면 A에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크니 A에 n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A에 n 플러스 1 요렇게 할 겁니다. 간격이 얼마 차이 나니까요? 2 차이 나니까요. 2 차이 나니까요. 이해가죠? 왜 2 차이 나는 걸로 해? 뷰티나라고 하면 이 커브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요. 좀 생각을 해봐. 자, 약간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풀어내면 이거 그래프 그려서 보시면 한결 수월해지시는데 1 집어넣으면 A3에서 A1, 1 집어넣으면 A4에서 A2가 되거든. A1이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에 A3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A2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한 개를 더 끄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A4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하고의 간격의 차이랑 이 사이의 간격의 차이랑 얘가 얘보다 크니라고 묻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간격의 차이가 이 간격의 차이보다 클까 작을까?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커. 왜 크냐 하면 생각을 해봐. 이 커브가 계속 이렇게 갈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접선을 계속 끊게 되면 접선을 무한히 끊게 되면 왔다가 이 지금 그래프 계속 눕는 건 눈에 보이지. 얘도 여기서 쭉 이렇게 계속 올라오실 거란 말이야. 이해 갑니까? 무한히 끊게 되면 당연히 얘하고의 간격이 이 뒤쪽 사이에 있는 간격들보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어. 요 차이보다 뭐 해줄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어. 이게 약간 직관적으로 풀어가지고 디귿이 참이라고 풀었던 애들이 수학적 센스가 되게 많은 애들, 굳이 이 그래프 안 그리고 풀은 애들이 태반이었고, 실제로 너희가 집에 가서 이거 그래프 그려서 완벽한 풀이를 하실 거면 탄젠트를 그리잖아요. 대충 보여만 드릴게. y 절편이 2분의 파이니까 대충 이쯤에 있어가지고 쭉 끌어간다고 생각해. 대충 이렇게. 그럼 봐. 여기가 A1, 여기가 A2, 여기가 그림 존님 약간 더 거지 같아졌는데 A3일 건데 정확하게 그려보자. 생각을 해봐.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아이거든요. 그러면 직선을 쭉 그었을 때 만나는 점들이 이게 가면 갈수록 이 만나는 점들의 x 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 정근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얘를 여기 요렇게 옮기시면 너하고 너 차이의 간격이 쟤를 요로 옮긴다 하더라도 요 간격이 점점 정근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차이의 간격이 이 뒤의 차이의 간격들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왜? 뒤에 만나는 아이들은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질 거니까 정근선에 가까워지니까 이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 거거든. 이해가죠? 그래서 디귿이 뭐가 된다고?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풀이를 해야 되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주는 게 맞고, 내신 공부하는 입장에서 굳이 이것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설명하기가, 그래서 요건 집에 가서 그려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판단을 하시면 되고, 답이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된다. 괜찮은 문제고. 123번 124, 125, 126은 내가 굳이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고, 128번 보시면 별표 아마 3개 하라고 했죠. 2022학년도니까 작년 수능 미적 28번 문제였고, 문제 위에다가 쓰면 됩니다. 합성함수의 극대로. 합성함수의 극대로. 빡통 5시에 해도 되죠? 오늘 5시 반? 오늘 빡통 하는 날 아이가?
5시 반에 하실 거요? 5시 반에 5시에 하실 거요? 5시 반에 하실 거요? 그러면 음. 저녁 먹고 싶은데. 아, 5시 어디 다 먹고 살자. 나는 굶고 있을게. fx는 뭐니? 축대칭이지. x는 1에 대해서 축대칭입니다. 이렇게. 자, gx가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니까 뭐 할 거니? 그냥 대부분의 애들이 이거 보지도 않아. 저 새끼 왜 줬을까라고 생각만 하시고 미분할 거예요. g 프라임 미분하시면 3 f 프라임 x 플러스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해야 되겠어. 미리 그냥 4 사인 x의 사인 fx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하시니까 f 프라임 x 이거 대주기까지 다 뭐로 묶어내시든지 간에 뭐 상관 크게는 없어요. f 프라임 x로 묶어낼까요? f 프라임 x로 묶어낼게요. 3 마이너스 4 사인 fx. 그러면 극대극소 찾아야 되니까 도함수가 뭐 되는 거 찾아야 돼요? 0 되는 거 찾으셔야 되죠? 인정? 인정. 그럼 선생 f 프라임 x인데 후보 fx니까 1이라는 아이가 그 값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사실 동의하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너인데 너에 의해서 그 값을 몇 개 가지는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누가 있니? fx가 있어. 합성만 주잖아. 사인이랑 2차 함수를 합성했는 아이잖아. 이해가지고 내가 합성했는데 어떻게 풉니까? 뭐 하시면 되니? 아, 치환해요. 아, 그렇구나. fx를 뭐로도? t로도. 관찰. 선생, x가 0에서부터 2까지 그러면 0 집어넣어 봤자 여기 뻥 비실 거고요. 6파이 될 거예요. 2 집어넣어 봤자 마찬가지 뻥 비실 거고 얼마 되니? 6파이 될 거예요. 이해가죠? 아니, 0 집어넣어라 2 집어넣어라 6파이잖아요. 그러면 fx가 t인데 이 아이가 사인에 어디에 해당하는 아이야? 정의역에 해당하는 아이야. fx가 사인에 정의역에 해당하는 아이일 거 아니에요? 이해가지? 그러면은 그려. 대충 그릴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파 4파 6파에 여기까지 콜. 자, 그러면 4분의 3이죠. 4분의 3이죠. y프로 4분의 3 y프로 4분의 3 y프로 4분의 3 끄어 y는 4분의 3 4분의 3 끄었어. 맞나? 여기 맞나? 너 알파 1 너 알파 2 다 할래? 미친 거죠? 알파 1 알파 2 3 4 5 6 여기가 얼마 돼요? 알파 6 되겠지. 아, t니까 지금 t잖아. 사인 t잖아. 사인 t랑 이거니까 여기가 알파로 하지 말고 t1 t2 합시다. t1 t2 쏘리. 이게 t축이니까 t1 t2 가는 게 한대 더 모양이 바꾸는 t1 t2 쭉 가. t 얼마? 6 여기까지 콜. 자, 그러면 생각. 그러면 네가 0 되는 값이 t1부터 t6까지 있는 거지. 얘가 0 되는 값이 t1에서부터 t6까지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야 돼. 지금 ft가 누구인 거야? fx인 거지. fx랑 t1, fx랑 t2, fx랑 t3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동의하지? 그러면 그거 t1
T2 쭉 가. 어디까지 갈 건데? T6까지 갈 거야. 여기서 또 생각. fx랑 t의 교점이 바로 이 i가 0이 되는 교점이랑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값이 미친놈아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12개에다가 13개 이해가지? 요 점들이 전부 다 그 값이 되는 후보일 거 아니에요. 12개에다가 여기 것까지 한 개 하시니까 토탈 몇 개? 13개. 그럼 13개인데 13개인데 만약에 시작하는 아이가 극소부터 시작하시면 극소가 몇 개 나올까? 7개 나올 거고요. 극소부터 시작하면 극소 그때 극소 그때 극소 그때 해봐. 그럼 몇 개 나와 얘가? 7개 나올 거고 극대부터 시작하시면 극대 극소에서 13개 가시니까 극대가 몇 개 나와? 7개 나오겠지. 극소가 7개면 극대는 몇 개가 될 거고 6개가 될 거고 극대가 7개면 극소가 몇 개가 돼? 6개가 되겠지. 이해가죠?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갈래 극대 극소 이렇게 갈래 이거니까. 그러면 찍어도 6아니면 7 찍어야 되거든. 근데 미쳐가지고 8, 9, 10 찍는 것들은 그냥 케첩으로 만들고. 자 그럼 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아이 너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만 마시면 돼요. 판단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거 내려 알파 1이라 해. 그러면 알파 1이라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도함수의 부호는 뭡니까? 음수. 알파 1에서 접선의 기울기 음수. 이해가지고 얘 음수. 그럼 얘는 생각. 너의 부호는 어떻게 되니? 근데 나 지금 fx를 갖고 있으니까 fx는 얼마보다는 크고 6파이보다는 작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아이일 거 아니야. 이해가지? 6파이보다는 크고 이게 t6잖아요. 그러면 6파이보다는 작으면서 t6 사이 요까지지. 실제로 범위가 어디냐 하면 요 범위거든. 요거잖아요. 그러면 4분의 3보다 사인 커브가 아래쪽에 있지. 4분의 3보다 사인 커브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사인 커브가 4분의 3이잖아. 이거 그냥 4로 묶어냈다고 치어도 4분의 3인 거고 어찌됐건 사인 커브가 이 상수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수 함수보다 사인 커브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의 부호는 뭔 거야? 양수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 곱하시면 뭐 나와요? 음수 나오지. 이해가?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 여기에서 시작하는 점의 값이 무슨 값이 될 수밖에 없어? 극소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마풀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극소값이 몇 개가 된다? 7개가 된다. 저기요, 이게 극소부터 시작하니까 극소 극대 그러니까 극소값이 7개 나옵니다. 오케이? 이해가지 뭔 말인지. 그냥 합성함수에 극대 극소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1보다 왼쪽에서의 부호를 판단하시는데 알파1보다 왼쪽에서의 부호가 음수니까 그 다음 거 양수일 거 아니야. 마풀 극소 극대 그렇게 하니까 극소값이 몇 개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몇 번? 2번. 이해가죠? 연습하셔야 돼. 문제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밥 먹어야 되네. 씨가. 내일 오시면